자, 아까 장충체육관을 설명해야 되는데, 장충체육관이 1963년도 박정희 의장 때 완공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박정희 의장이, 여러분 모든 게 기본이 건축이잖아요. 건축.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건축 동기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의장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장충체육관을 완공함을 통해서 건축에 자신감을 가진 거야.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충체육관이 왜 중요하냐면 1956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육군체육관으로 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지붕이 없었어, 지붕이. 근데 그거를 박정희 의장이 지붕을 얹고 최초의 국내 기술로 그걸 완공한 거예요. 그런데 좌빨들 뭐라냐? 야, 필리핀 사람이 져주지 않았냐? 무슨 박정희가 국내야? 필리핀 사람이 져줬다. 그렇게 왜곡합니다. 그랬더니 또 우파에서는 또 뭐라고 또 실드를 치는 거 아니? 야, 우리는 그때 장충체육관도 못 져가지고 필리핀이 져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필리핀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실드를 치는데, 최초의 우리 국내 기술과 설계를 통해서 장충체육관을 완공했는데, 감리는 누가 맡았냐면 미국의 백텔 회사가 맡았습니다. 미국의 백텔 회사가 감리를 맡으면서 미국에서 사람들 데려오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 식민지였던 필리핀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 많이 데려다가 감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니까 필리핀이 졌다고 오해가 되고 경복잡파는 그렇게 왜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우파는 또 그걸 신화해가지고, 야,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필리핀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니까 왜곡도 잘못이지만 과장도 잘못이죠. 그래서 오히려 장충체육관을 완공함을 통해서 박정희 의장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실내체육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통령 후보 또 추대식도 하고 그런 행사를 많이 했고, 우리도 2017년 8월 30일 날 창당식을 거기서 한 거죠.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창단 한 번 더 해야 돼 거기서. 우리 공화당이 한 번 더 해야 돼. 원래 시작은 워커힐을 먼저 시작했어요. 워커힐 호텔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좌빨들이 왜곡하죠. 야, 워커힐 만들어 가지고 매운 소굴을 만들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외국의 최고 지휘관들이 주말만 되면 일본으로 휴가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유교 동네 때처럼 지휘 공백이 생기잖아요. 또 일본에다 왜 돈을 쓰냐? 한국에서 돈 쓰게 해야 된다. 달러 벌어야 된다. 그래서 워커힐 호텔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장충체육관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장충체육관을 먼저 준공을 하고 워커힐은 4월 달에 이제 개강을 했죠. 그래서 그 워커힐을 통해서도 외화를 엄청나게 벌고, 또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주둔하면서 국방안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를 저라 그러면 맥힙니다. 맥히냐면 장우주 장군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천재, 그분도 하버드 대학 경영학과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청렴결백하게 완공을 해요. 그러면 20만 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경복잡파는 뇌물을 먼저 주잖아요. 뇌물 주잖아요. 이번에도 당대표 선거하면서 뇌물 주고 그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철저하게 맡겨서 완벽하게 청렴결백하게 완공을 하면 그 대가로 20만 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자금을 깨끗하게 쓰는 거야. 자기 하나는. 근데 김대중 같은 놈들은 그 정치자금으로 아방궁 짓고 뭐 이래재단 만들고 뭐 이러잖아요. 회장도 누가 제일 먼저 만든지 아세요? 이승만 박사가 만든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왜냐면은 대한민국 했는데 1주년 만에 주말에 뭐 하냐 했더니 일본을 골프 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성들이, 외국 장성들이. 그러니까 야, 군자리에다 골프장 만들어. 그래서 일본 못 가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쓰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저 왼쪽에 보이시죠? 왼쪽 라이트 기둥 옆에 있는 기념비, 그게 우리나라 한글학자 외설 최원배 선생님의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다음에 72년도인가에 이제 건립을 했는데,
여긴가 보네. 최원배 선생님의 스승이 누구예요? 바로 주시경 선생님이십니다. 주시경의 스승은 누구냐?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헐버트 선교사의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모든 한글 체계를 헐버트 선교사가 만들었어요. 한국사 발열이나.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의 수제자가 주시경이에요. 외제아 땅 이승만 박사와 동기동창회. 주시경이의 또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것을 최원배고 또 하나는 김두봉입니다. 김두봉은 나중에 공산주의로 변질이 돼가지고 북한 정권의 제2인자가 됐지. 그래서 최대 수석을 했다가 58년도에 숙청당해 죽었습니다. 김두봉이는. 그러니까 똑같은 제자인데 남한에 있느냐 북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시경의 제자인 최현배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그 공적을 기리지만 김두봉은 이제 북한 정권의 공모자로 결국에 숙청당해서 58년도에 죽은 게 김두봉입니다. 원래 북한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했다가 1948년도 우리가 재헌의회를 성공하니까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전화가 왔지. 그래서 인공기를 전화로 불러주는 거를 박일이라고 하는 김일성 대학의 부총장이 번역해서 그린 게 오늘날 인공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공기 교체식을 누가 했냐? 바로 김두봉이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그때까지는 태극기가 북한에 걸렸었거든요.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 교체식을 1948년도 7월 달에 김두봉이가 하게 된 거죠. 좀 올라가야 되겠네. 사람들 길 비켜줘야 돼. 자, 유관순 동상인데 이게 원래 남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1970년도에 남대문 녹지대 아시죠? 남대문 녹지대에 유관순 동상이 있었는데 1971년도에 무슨 공사를 했어요? 지하철 공사를 했잖아요. 그 지하철 공사를 하니까 그때 이거를 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관순이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이 어디? 방문사를 쳐다보고 있죠. 방문사 자리를. 방문사 자리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1969년도에는 삼북통일을 이룩한 사람이 누구죠? 김유신 장군 동상이 남대문과 시청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관순 동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철 공사를 하니까 유관순 동상은 일로 옮기고 김유신 장군 동상은 남산으로 옮긴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남대문에 있던 유관순 동상을 1년 만에 지하철 공사를 해서 일로 옮기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장충체육관 얘기하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장충체육관 바로 옆에 이 건너편에 지금 파라다이스 빌딩이 있는데 거기가 박정희 의장의 공간이었습니다. 박정희 의장이 처음에 이제 부의장이었다가 이제 1971년 6월 15일 날 이제 의장으로 되면서 그 자리가 이제 민의원 의장 공간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장 공간이었는데 국회를 해산했잖아요. 신청하고. 그러니까 의장 공간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박정희 의장의 의장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명본부의 사무실은 어디냐? 지금 역사박물관 아시죠? 미 대사관. 미국에서 쌍둥이 건물을 져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미 대사관을 쓰고 있고 하나는 역사박물관을 쓰고 있는데 그 역사박물관 자리가 혁명 사무실 건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말씀드린 대로 이 장충동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업무는 거기서 보지만 사실 비공식적인 업무들이 더 많잖아요. 비밀리에 누굴 찾아온다든지 하는 그런, 그래서 혁명본부를 장충단 공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1운동 기념탑인데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죠? 1919년에 일어났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 져졌을까요? 구자가 제일 많이 들어간 연도
99년도. 그렇지. 1999년도에 80주년 기념으로 이거를 건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높이하고 이 가로하고 높이가 몇 미터 같아요? 19m지. 그 다음에 좌우 길이도 좌우 길이 19? 19m입니다. 1919년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길이도 19m, 이 길이도 19m. 그래서 1999년도 80주년 때 3.1 기명운동탑을 건립한 겁니다. 김대중 때 아니야? 99년도. 자, 또 특이한 거는 저 꼭대기에 보시면 원이 있죠, 원. 예. 거기에 뭐가 그려있죠? 태극 그려있죠, 태극. 태극인데 뭐가 달라요? 자, 지금 우리 국기에 있는 요거는 이태극이라고 해요, 이태극. 이태극 하나, 둘. 빨간 거하고 파란 거에서 이태극이라고 하고, 저기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삼태극이라고 해요, 삼태극.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태극보다도 삼태극이 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색은 바로 동방의 등불 국가를 상징하는 무슨 색? 무슨 색? 흰색.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남북이 통일되면 새로운 나라와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국호도 새로 정해야 되고 국가, 국기 이런 모든 것도 새로 정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통일 대한민국의 국기는 삼태극으로 해야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88 올림픽 때 엠블럼이 뭐였어요? 삼태극이었습니다. 88 올림픽 때. 그래서 삼태극이 이태극보다 더 오래된 그런 것이고, 자, 태극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태극기는 1882년도에 박영호가 만들었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국기를 어떻게 일개 신하가 만들어? 자, 그래서 고종 황제의 명에 따라서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선교사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태극기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물어봤더니 자, 빨간 거는 절로 가서 서세요. 그렇게. 빨간 거는 홍포를 입은 왕, 파란 거는 청포를 입은 신하. 왕과 신하가 서로 힘을 합해서 하얀 거 뭐예요? 백이민족. 백성을 잘 섬기고 부강할 나라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사계 동서남북 세계 모든 나라에게 복을 끼치는 거다 라고 해서 이게 보조선의 이념이고, 대대로 왕자교육을 하잖아요. 왕자교육을 할 때 보조선 때부터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된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태극보다는 삼태극, 빛을 상징하는 동방의 등불국과 빛을 상징하는 삼태극이 더 오래된 거기 때문에 통일되면은 삼태극의 태극기가 또 국기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삼태극의 그 색깔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노란 거라고. 그렇죠, 노란 거. 빨강, 파랑, 노란. 그러니까 세월호 노란 것 때문에 단무지. 그러니까 김밥에 단무지 덮는. 그러니까 김대중 때 이거 선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 50주년 때 세워지면서도 대한민국을 부정한 거예요. 그 김대중 때 다른 상황 기사 모습.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항일이었죠, 항일. 그죠? 항일, 일본에 항거한 중국 지사들 한일본까지. 자, 여기서부터는 반공입니다. 이 김용환 지사는 일본 거류민단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죠. 그거는 우익입니다. 일본의 좌익은 뭐죠? 조총련이죠, 조총련. 그래서 김경수 드루킹 사건 아시죠? 그 드루킹이가 그 공적으로 뭘 원했어요? 오사카 총영사를 원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일본 대사도 있는데 일개 오사카 영사를 원한다는 게 바로 오사카가 조총련의 핵심 본부로 북한의 모든 자금과 정보를 다루는 곳입니다.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히 핵심 자리죠. 그러니까 반대로 거류민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방공을 도와준 중요한 세력이 거류민단인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 인물이 바로 김용환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중요한 정보와 그리고 거류민단의 중요한 정치 자금이 이분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IH현에서 회의 도중에 조총련 괴한에서 서거하셨을 때 그 다음 해에 동상을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뒤에 정부 요로의 도움으로, 정부 요로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도와줬다, 국방부에서 줬다 하고 정부 요로의 도움으로. 그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비밀 루트라는 거죠. 비밀 루트. 그래서 조총련이 북한의 정보와 북한의 정치 자금의 통로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바로 우익의 정보와 우익의 정치 자금들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상을 세웠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거의 친구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이도 똑같고 1917년생으로. 그래서 이 동상을 세워졌고, 이 국립극장은 이 동상이 세워진 그 다음 해에 197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국립극장. 그런데 1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1974년 8.15 광복절 때 참 아이러니하죠. 조총련에 의해서 우리 김용환 의사가 살해를 당했는데 2년 후에 국립극장에서 국기의 조종을 받는 제1교포 조총련 문세광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암살은 실패하고 유경수 영부인이 돌아가심으로 명성황후 을미사변 이후에 최대의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극이 이제 박정희 유경수 영부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불법 탄핵으로 여성 대통령이 불안을 당한 게 우리 민족이 세 번째 국난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선 분이 조원진 대표와 우리공화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히 존경스럽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맞죠? 그때 여기서 그 문재인이 하고 김여정이 하고 이 장소에서 2018년도 2월달 7월 때 평창에서 갔다 와가지고 이 장소에서 그 김여정이 하고 손잡고 기립박수하고 막 웃으면서 희희낙낙 할 때, 그때 우리 공화당 여성 동지들이 바로 여기 요 밑에서 울면서 막 우리가 그 집에 우리는 동대문에서 항의했잖아요. 인공기 예, 태우고, 동대문에서 인공기 태울 때 이제 여 뒤하고는 여기까지 와서 투쟁을 했었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와갖고 여기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문씨 한성 이승만 대통령 자. 동상이 저 안에 있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박정희 의장의 첫 번째 건축이 바로 오커이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외화를 벌였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장충체육관을 통해서 건축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고 최초로 만든 건물이 자유총연맹 건물입니다. 자유센터. 그래서 19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 만에 그렇게 아주 웅장한 방공센터를, 자유센터를 건립한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아시아 반공연맹을 만들어서 공산주의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건물을 만든 게 바로 이 자유센터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건물은 세 가지, 혁명공약 세 가지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첫째, 유엔과 미국과 자유우방국들하고 우호를 든든히 한다. 두 번째, 확실한 방공태세를 확립한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바로 실질적인 멸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그래서 공약 5가지 중에 3가지가 이렇게 방공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후에 제일 먼저 이 자유센터를 순수 우리의 기술과 국내 기술로 해서 웅장한 건물을 만든 거죠.
대통령 친필 히어로 승동관. 이제 방공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공산주의를 이기는 거죠. 승공.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멸국이죠. 멸국이란 말이 그렇게 나온 거죠. 제일 처음에는 방공, 두 번째는 승공, 그 다음에 멸공이 마지막 단계니까 우리가 이제 멸공을 이어가야 될 게 조원진 의원과 우리 공화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11년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 20만 박사들 이상. 2011년에 여기다가 20만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고 동상 뒤에 3개의 동판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일생 일대의 업적이 많이 있지만 3가지 중요한 업적을 동판 구조로 그렸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된 거, 두 번째가 대한민국 건국, 세 번째가 미 합동의회에서 연설한 거, 한미동맹 연설한 거. 그래서 3개의 동판을 이렇게 하고 20만 박사의 동상을 떴습니다. 왼쪽에 들고 있는 책이 뭘 것 같아요? 왼쪽에 들고 있는 거 헌법, 대한민국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어딨어? 당시에. 대한민국 헌법책을 들고 있는 겁니다. 헌법책을. 여기 사진한. 여기서 찍으세요, 여기서. 여기서 사진 찍어야지.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됐습니다. 합니다. 이 시에서 를 기념한 의거탑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기는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립하셨는데, 요거보다 1년 먼저, 몇 개월 먼저 저 남산에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희생당한 학생 청년들을 위한 비가 남산에 있습니다. 그거는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을 위해 라고 해서 탑이 있고, 그거를 세우고 난 다음에 요게 두 번째로 신의주 방공 학생 이거탑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도에 아예 학생 방공의 날을 정했어요. 우리가 뭐 수칠의 날 뭐 이런 거 정하잖아요. 그것처럼 56년도에 제1회 학생 방공의 날로 정했고, 그래서 이 탑을 세울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학생 방공의 탑이라고 히어로를 씌셨죠. 그래서 왼쪽에 이름이 있고 메모리얼 오브 안티 커뮤니스트 스튜던트,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이쪽에 그 건물을 세운 협천자들의 명단이 쫙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이름을 안 쓰고 누구에게? 윤보선 전 대통령을. 윤보선 전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도 2년밖에 못했거든요. 3년밖에. 그런데도 윤보선 대통령의 이름을 먼저 쓰고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경직 목사예요. 왜? 신의주에서 학생들 운동 같이 하다가 제2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올라가셨거든요. 한경직에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 정일권, 조진만 대법원장, 이호상 국회의장, 유진호 법제청장, 그 다음에 현대건설 정주영, 그 다음에 김종필, 홍종철 문화공보부 장관, 이석재 구시청 장관, 김영욱 배신하기 전에 중앙정보부 장관, 그 다음에 김성곤 쌍용회장, 그 다음에 조중훈, 한진의 조중훈 있죠? 조중훈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의대 총장 조영식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있느냐? 오제도도 이때 월남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방공검사로 유명한 분이 바로 오제도 검사고요. 그
그다음에 여기 한병선이라고 육군 중장 출신의 한병선도 있고, 장도영은 신의주 동중학교 역사 선생이었다가 이때 내려온 거예요. 장도영 아시죠? 그래서 대한민국 건군과 건국의 중요한 역할을 했고, 혁명 때 이제 박정희 의장의 먼저 그 최고 의장을 지냈던 장도영, 이 장도영도 이때 신의주 반공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내려온 분이 바로 장도영 장군이 되겠습니다. 신현균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태섭, 한국민의 최태섭도 있고 등등의 이렇게 얼마나 참 귀하게 생각했는지를 알겠죠? 왜 최초에 아무도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항하지 못할 때 최초로 한국의 학생들이 대항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박근수 씨, 김씨, 전진희 씨, 한양조가도 있네. 혹시 있어요, 혹시? 다 있네. 엄청 많네. 다 있네니까. 창녕성 씨도 있고 다 있네. 어머 창녕성 씨도 있고. 사명이 체험을 당했는데 박태근이라는 학생의 유고를 어머님이 유고를 안고 월남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저 뒤에다가 모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학생 영명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박태근 학생의 묘를 저기다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45년도에 이분들을 김일성이가 죽였나요? 그렇지, 김일성이가 소련군하고 김일성이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일 등교하면 다 용서해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등교한 사람 1000명을 잡아서 시계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거 이거 보고내 같은데 뭐 이상하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방치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종북 좌파에서 이렇게 방치한 거예요. 뒤에도 막 철근이 나오고 그러더라잖아. 내가 여기다 신고 하니까 저걸 시멘트를 발라줬더라고. 저 뒤에 보면 막 철근. 그러니까 이게 광화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화문으로. 우리가 여기서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저기 기념식 같은 걸 해야 돼요. 언제 한번 해요, 우리보다는 이거 가서. 이런 상에도 이게 다 낡아가지고 이거 모습도 안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가도 앞에 가고 이렇게 막 낡아가지고. 박근수 기념관 저기 사람들이 있으면 가면 저도 근데 찍어가니까 동지 사람들 촬영하면 찍어서 저기도 지나왔잖아요. 그로부터 78년 전에 45년도. 근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붉은 이리떼의 총칼 앞에서 쓰러져 조국과 자유의 재단에 피를 뿌린 그대들, 저 목매어 흐르는 압록강물이 오늘도 내일도 길이길이 증언하리라. 의롭다 강모 학생들의 꽃다운 넋이여, 여기 깃들어 통일의 원동력이 되리라. 그래서 이때부터 통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원동력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우산이 된 거죠. 그죠? 예. 우리 공화당은 이런 역사적 기념물을, 위대한 역사를 회복시키고 결국 북한동 국가를 구원하는 자유통일을 성취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미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역사 투어 여러분 추운데도 오셔서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진 한번 찍으세요. 국보 이승만 박사, 자유정신, 박정희 대통령 국방장정신 이어받아 우리 공화당이 자유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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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룩하자!